이 고체 입자들은 이제 공기 중에 있다가 용매 속에 넣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공기 입자 표면에 공기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표면 입자의 공기층으로 인해서 수변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체 입자 주변에 이 공기층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이 입자를 수변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 공기층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거나, 자 그러면 계면활성제 쓰면 입자 표면으로부터 공기가 배제되어 수분이 촉진이 되고, 흡습성 용매 또한 여기서 이제 연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분말에 흡습성 물질 등을 넣어서,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죽상으로 만들어서 유발유봉에 넣어서 죽상으로 만들어서 연화를 하게 되면 이 흡수성 물질이 분말 입자들 틈 속으로 스며들어가 공기가 제거가 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연화물을 물에 넣게 되면 공기가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들의 수변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한탁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 분산상이 소수성 입자다라고 한다면 계면활성제나 흡수성 용매를 써서 수분시켜주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조절된 응집이다. 자, 그럼 이제 조절된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분산하기 어려운 압축 층강물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탁제의 정확히 말하면 분산상을 응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입자와 입자를 응집시켜서 플로 응집계를 형성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이제 조절된 응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DLVO 이론에서 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이르게 되면 여기서의 입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입자들이 뭉쳐서 큰 덩어리인 케이크를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입자들이 이 매우 작은 인력에 노출이 되면 응집계를 형성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인력이 작용을 하는 이 부위로 입자들이 느슨하게 결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응집을 목적으로 전해질이나 계면활성제나 고분자 등을 사용을 하면 지금 이 느슨한 인력으로 결합하게 되는 응집계가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물질들이 현탁액을 응집시키는 그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면, 먼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 사이에 전기적 장벽을 감소시킴으로써 응집제로 작용을 하게 된다. 즉 다른 말로 전해질에 의해서 제타 포텐셜이 감소하고 인접 입자들 사이에 가교가 형성되어 결합함으로써 느슨하게 배열된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 DLVO 이론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 힘이 작용을 할 때 인력과 함께 반발력의 합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입자와 입자의 반발력은 바로 이제 전기적 반발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전기적 반발력은 바로 이제 입자가 갖는 제타 포텐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결국 그래서 표면 전하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면 전하를 수식해 주는 방법은 반대하전에 물질을 넣어주는 게 결국 이 반발력을 낮춰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반대하전에 물질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전해질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입자와 입자가 이제 전기적 반발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전기적 반발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대하전에 물질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 반발력이 감소해서 입자와 입자가 응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느슨하게 응집한 입자들이 이렇게 친강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 20-4번을 보면 이제 차질산 비스무스 현탁제의 응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질산 비스무스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물에 형탁이 되었을 때, 즉 차질산 비스무스의 입자들을 물에 형탁시키면 입자들은 커다란 양의 제타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 인접 입자들 사이에 강력한 반발력으로 이 개는 해리된 개를 형성을 한다. 즉 응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차질산 비스무스 현탁에게 인산 이수소 칼륨을 가하게 되면 이 전해질의 공급으로 음으로 화전된 인산형 음이온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인산형 음이온이 차질산 비스무스의 양으로 화전된 것을 중화시키는, 즉 그래서 제타 포텐셜이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즉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여기 제타 포텐셜이라고 표현된 이 그래프가 결국 이제 x축이 인산 이수소 칼륨의 사용량이에요. 농도. 그래서 이 인산 이수소 칼륨의 농도를 점점 증가시키게 되면 이 제타 포텐셜이 음이온의 공급으로 점점 감소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제타 포텐셜이 크게 양의 값을 나타내는 구역. 그래서 차질산 비스무스가 양이온으로서, 즉 그래서 플러스의 전기적 특징을 나타내게 될 때에는 입자와 입자가 서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자와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발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입자와 입자가 흡착되지는 않아. 응집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기 때문에 이러한 제타 포텐셜에서는 케이크 형성이 되는데, 인산 이소나트륨을 넣어서 이 제타 포텐셜을 중화시키게 되면 표면의 양으로 화전된 반발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입자와 입자가 응집을 해서 이 영역에서는 케이크 관찰이 되지 않는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인산 이소나트륨을 가하게 되면 제타 포텐셜이 다시 음의 값을 나타내게 되니까, 제타 포텐셜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입자가 나타내는 전기적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나타나는 제타 포텐셜은 입자가 그 분산매 내에서 이동을 할 때 함께 이동을 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타 포텐셜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제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입자로 인해서 원래 중성이었던 전기적 분포가 입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입자 주변이 중성이 아닌 변화를 나타낸 층을 전기적 이중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기적 이중층은 중성이 아닌 이 입자로 인해서 전기적 패턴이 변화한 그 구간을 전기적 이중층이라고 하는데, 왜 두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입자가 만약에 양의 입자를 흡착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입자가 주변 용액의 중에 플러스 이온들을 다 흡착시켜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콜로이드 입자 또는 그냥 이 입자가 플러스 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는 플러스 이온을 다 당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에 다 달라붙어 있겠지. 그러면 이 플러스 이온을 뺏긴 영역은 중성인 영역보다 플러스 이온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줄어들어 있는데 이 플러스 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반대 이온은 어떻게 돼요? 당기겠지 다시. 그러니까 입자가 당긴 플러스 이온에 의해서 다시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 표면에 강하게 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 이온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 강하게 당겨진 마이너스 이온은 이 만약 콜로이드 입자가 브라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플러스 이온은 흡착되어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게 되겠지, 입자와 함께. 그런데 이 플러스 입자 때문에
그 밖에 흡착되어 있는 마이너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이동을 할 때 전기적 특징은 누구까지 나타나는 거야? 이 마이너스 이온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입자의 전기적 특징은 이 B와 B 프라임. 그래서 이걸 전단면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전단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입자가 이동을 할 때 입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랑 강하게 밀집해 마이너스 이온까지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면을 우리가 전단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자가 이동할 때 같이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 입자가 나타나는 전기적 특징은 얘네까지 같이 따라다니니까 여기와 여기 B와 B 프라임, 즉 여기서에 걸리는 전기적 특징을 제타 포텐셜이라고 하니까 이 제타 포텐셜 특징이 이 입자가 이동할 때 따라서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입자의 전기적 특징이 이 제타 포텐셜의 전기적 특징으로 대변이 된다. 따라서 실제 입자가 있는 그 분산매를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이 입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기적 특징은 이 흡착되어 있는, 그치? 흡착되어 있는, 그래서 전단면까지 나타나는 전기적 특징에 의해서 입자가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입자는 마이너스 이온을 흡착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이온을 흡착했으니까 입자의 표면에는 어떤 전하들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이 플러스 이온들이 부착된 2층까지가 제타 포텐셜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제타 포텐셜이 결과적으로 플러스를 나타나니까 응극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차질산 비스무스 그 자체는 이제 양으로 화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자들은 이 양으로 화전된 강한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입자와 입자가 서로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반발력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닥으로 가라앉는 침강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입자가 가라앉으면서 계속해서 누르게 되니까 이 입자들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져서 케이크 형성이 된다. 그런데 입자의 제타 포텐셜을 음이온을 공급을 해서 그런 플러스의 반발력을 제거해버리면 입자가 서로 느슨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크 형성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이 구간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우리 침강 용적을 측정을 했을 때, 침강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부피에 대한 가라앉은 이 침강물의 영역의 B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발력이 강할 때는 중력에 의해서 밑에 큰 입자들부터 차곡차곡 가라앉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침강체가 작아요. 그러다가 느슨한 응집을 하게 되면 아까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초기에 투명한 층이 관찰되면서 큰 부피의 침강물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그래프에서도 침강 용적이 큰 구간이 관찰이 된다. 그러다가 오히려 음이온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제타 포텐셜이 음이온의 하전으로 인해서 반발력이 다시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케이크 만들어지는 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전해질은 이렇게 입자의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켜서 조절된 응집, 이렇게 우리가 이 응집을 조절하는 것을 이제 조절된 응집이라고 하는데, 조절된 응집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첫 번째 물질이 전해질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면활성제예요. 자, 그래서 이 계면활성 중에 이온성이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선택된 입자들을 응집시켜주는데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고체 입자의 계면에 흡착이 되어 고체 표면의 전하를 중화시키거나 반대 전하로 화전시키는 역할을 해서 선택제를 응집시키는 게 된다. 결국 계면활성제는 이 입자의 표면에 계면이 액체와 고체, 그 계면 여기니까 계면활성제들은 이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위치를 해서 응집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기도 하는데, 반면 이러한 계면활성제는 해일된 계를 형성을 시키기도 한다. 즉 적절한 양이 둘러싸게 되면 표면의 전하를 중화시키게 되는데,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계면활성제가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기 때문에 지금 아래 그림처럼 계면활성제가 완전히 둘러싸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해리된 계로 응집을 오히려 억제하는, 그 계면활성제가 해리된 계를 형성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중요하게 된다. 아까 전해질에 있어서도 조절된 응집을 하는 구간이 관찰되는 것처럼 이 구간 밖에서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케이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해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량이 중요하고, 계면활성제에 있어서도 즉 표면의 전하를 중화시키거나 반대로 하전시키는 정도만 써야지, 과하게 쓰면 완전히 둘러싸서 입자와 입자의 응집을 오히려 또 억제하는 해리된 계를 형성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농도 조절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고분자예요. 그래서 고분자라고 하면 분자량이 큰 사슬형의 물질을 말하며 일정 간격으로 활성기를 함유하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고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 글루코즈 모노머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셀룰로즈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고분자를 사용하게 되면, 고분자는 사슬의 일부분이 입자 표면에 흡착이 되고 사슬의 나머지 부분이 분산매로 노출이 되어 분산매에 노출된 사슬들 사이에 가교가 형성이 되어서 응집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작작용을 설명한 것처럼 이 고분자가 분산상에 흡착이 되고 또 다른 입자에 흡착이 되어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두 개를 서로 느슨하게 결합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응집을 시켜주게 되고요. 고분자 중에 친수성 고분자는 현탁제에서 또한 점도를 증가시켜서 응집계의 침강을 지연시키는 목적의 현탁화제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침강 용적이 1과 같거나 1에 가깝지 않으면 제품의 미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그래서 친성 고분자의 점도를 이용해서 침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현탁제를 구조성 매질의 현탁제로 만들기 위한 친수성 고분자를 현탁화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친수성 고분자는 보호콜로이드로 작용하며 친수성 고분자로 코팅된 입자들은 코팅되지 않은 입자들에 비해서 케이크를 덜 형성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그래서 현탁제를 응집시켜주는 세 번째 물질은 고분자가 되는데, 이러한 고분자는 추가적으로 구조성 매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적 매질, 아까 지금 반복이 됐던 이제 구조적 매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 현탁화제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현탁화제라고 하는 용어는 응집계의 침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현탁화제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탁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물질, 그걸 현탁화제라고 하는데, 조절된 응집은 현탁제에 요구되는 물리화학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만약 침강 용적 F값이 1에 가깝거나 1과 같지 않으면 제품으로서의 미관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응집계의 침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탁화제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가해진 현탁화제를 종류를 보면 카르복시 메칠 셀룰로즈, 우리가 CMC라고 하는 친수성 고분자, 또는 카보폴이라고 하는 친수성 고분자, 또는 비검, 트라가간스,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물질들이 이러한 현탁화제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친수성 고분자가 구조성 매질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친수성 고분자를 사용해서 구조성 매질을 형성시킬 때 그 사용 방법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양으로 화전된 입자들을 분산시킨 후 적절한 농도의 음이온성 전해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사용했던 그 인산연고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산 이수소칼륨을 썼었죠, 전해질로서. 그래서 음이온성 전해질을 넣어서 응집시켜주는 경우 친수성 고분자는 개의 물리적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친수성 고분자는 자체적으로 음으로 화전되어 음이온성 전해질과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이 양으로 화전된 입자에 음이온성 전해질을 넣게 되면 이 양이온의 전하를 음이온성 전해질이 중화시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 응집된